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지 못하는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22년 전세계 축구선수 가치순으로 국가당 대표선수 1명씩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패트릭 쉬크입니다. 2000년대 초 네드베드, 포보로스키, 로시츠키, 체흐 등을 앞세워서 피파 랭킹 2위까지 올랐던 체코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월드컵 본선에서 자취를 감춘 지 벌써 16년째입니다. 현재 체코는 웨스트햄의 수책, 득점력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안토닌 바라크, 부활에 성공한 스트라이커 패트릭 쉬크 3명의 스타들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혜성같이 등장해 체코 리그를 폭격 중인 2002년생 흘로첵이 떠오르고 있지만 유로 2020 때 체코의 8강행을 이끈 것은 대회 5골을 터뜨린 쉬크의 발끝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20경기 20골을 터뜨리고 있는 이 거구의 공격수는 레반도프스키에 이어서 득점 2위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월드컵에선 볼 수 없습니다. 9위는 리아드 마레즈입니다. 지난 2010년 월드컵 당시 한국에게 공포를 선사했던 알제리가 아프리카 최종 예선에서 카메룬에게 덜미를 잡히며 탈락을 했습니다. 2차 예선 때까지만 해도 4경기 득실 플러스 21을 자랑했기에 알제리는 강력한 월드컵 진출 후보국이었습니다. 특히 에이스 리아드 마레즈는 2차 예선 7골로 맨시티 선수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넣었고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까지 거머쥐며 기대감이 높았던 마레즈는 결국 아프리카 카메룬의 오나나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마레즈도 이제 30살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이로 전체적으로 평균 나이대가 높은 알제리로선 새로운 세대 교체,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야 합니다. 8위는 프랑크 케시에입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는 2차 예선에서 충격적으로 탈락했습니다. 1군 선수단 몸값 규모가 3천억을 넘어가는 후아 군단인 코트디부아르는 아스날의 니콜라 페페, 크리스탈 팰리스의 윌프레드 자하, 아약스의 알렉까지 탄탄한 공격진을 보유했고 중원의 프랑크 케시에가 중심을 잡아주던 키였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파워와 공간을 이용할 줄 아는 케시의 능력을 월드컵에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최근 바르셀로나와 강하게 연결되며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라리가에서 케시에는 새로운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7위는 다비드 알라바입니다. 12년 동안 오스트리아 축구를 이끌었던 에이스 알라바는 바이에른 뮌헨 시절 수비적인 임무를 맡았지만 조국 오스트리아에선 공격적인 부분에 더 많은 가담을 하던 선수였습니다. 유로 2020에서 16강전 이탈리아를 끈질기게 막아낸 알라바의 수훈은 높이 평가받을만 했지만 오스트리아 전력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팀의 빌드업과 중원에서 뛰어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팀 전체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알라바는 뮌헨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 후에도 세계 정상급 수비수로 이름을 여전히 떨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월드컵에 나오지 못한 시간은 24년, 다음 월드컵이면 33살이 되는 알라바의 모습을 월드컵에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6위는 얀 오블락입니다. 국가대표팀의 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얀 오블락은 세계 최고 수문장이란 타이틀을 얻고도 월드컵에선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나마 슬로베니아가 2010년 월드컵에 본선을 드러냈지만 오블락은 2012년이 돼서야 국대에 데뷔했습니다. 슬로베니아에 또 다른 정상급 골키퍼 한다노비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부분의 지표에서 리그 1위를 찍으면서 라리가 최우수 골키퍼에 선정이 된 오블락은 29살로 골키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슬로베니아 국가대표팀은 이번 2022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크로아티아, 러시아와 같은 조가 되어서 어려운 경기를 해야 했고 실제로 10경기에서 12실점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010년 이후 메이저 대회에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위는 빅터 오시멘입니다. 최근 6번의 월드컵 중에 단 한 번만 제외하면 4번 본선에 올랐고 16강도 3번이나 들었던 아프리카 강호 나이지리아가 카타르 월드컵 아프리카 최종 예선에서 가나에게 패하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운디디를 가지고 있고 최전방엔 나폴리의 빅토르 오시멘이 버티는 젊은 팀 나이지리아. 특히 공격에 있어서 나이지리아는 오시멘 의존도가 높았던 게 독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나이지리아 붙박이 공격수가 된 후 거의 매경기 골을 넣었는데 가나전 침묵을 하면서 탈락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폴리의 에이스급으로 성장 중이고 아직도 23살로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이지리아는 오시멘과 함께 팀을 이끌어줄 공격수 파트너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4위는 밀란 슈크리니아르입니다. 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립한 슬로바키아는 1998년부터 월드컵에 도전을 시작을 했고 슬로베니아와 함께 2010년 본선에 딱 한 번 오른 게 월드컵 경험의 전부입니다. 유로 대회는 최근 대회 2번이나 본선에 올랐으니까 나름 힘을 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센터백 슈크리니아르가 있었습니다. 과거 스크리텔이란 수비수를 배출했던 슬로바키아가 또다시 대형 수비수를 배출한 셈인데 사실 슈크리니아르, 나폴리의 로버트카를 빼면 스타 플레이어가 전무했고 왕년의 마렉 함식도 노세에서 슬로바키아가 유럽 예선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 득점을 해줄 스트라이커의 부재, 중요했던 러시아 원정에서 슈크리니아르가 뼈아픈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예선 탈락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과거 2010년 월드컵 당시 슬로바키아엔 세스타게란 골잡이가 존재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를 다음 월드컵에서 보기 위해선 예선 조편성에 행운이 따른다거나 팀 전력이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페데리코 키에사입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몸값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8천억에 육박합니다. 그중 800억 이상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만 무려 5명에 이르죠. 그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는 바로 유로 2020에서 이탈리아 공격의 선봉에 서서 우승을 이끌었던 페데리코 키에사였습니다. 소속팀 유벤투스에서 잦은 수비 가담 때문에 득점이나 도움을 많이 올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빠른 돌파와 침투로 적 수비진을 교란시키는 1등 천병이 바로 키에사였습니다. 따라서 키에사가 부상으로 빠진 이탈리아 공격은 실속을 챙기지 못했고 결국 월드컵 예선 탈락이란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부상 복귀 후에도 키에사의 이탈리아 대표팀 입지는 변치 않을 예정이며 아직 1997년생으로 젊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선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위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2018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살라는 극적인 페널티킥을 성공시킴으로써 이집트의 영웅이 되었고 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았습니다. 2021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에 팀을 올려놨을 때도 모두가 살라를 연호했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세네갈이 결승에서 이집트를 울렸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다시 한번 조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또 졌다는 사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유력 시대는 살라는 본선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 월드컵에선 챔스 결승 부상의 여파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아쉬웠고 이번엔 또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살라 등장 이전 30년 가까이 월드컵 본선에 가지 못했던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살라를 주축으로 월드컵에 가본 것도 네이션스 결승에 간 것도 모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노르웨이는 역대급 천재를 2명이나 배출해내면서 새로운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었지만 가장 중요한 유럽 예선에서 홀란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큰 공백을 느껴야 했고 노르웨이는 라트비아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터키에 이어서 3위를 마크, 예선에서 탈락을 합니다. 특히 팀 전력의 50%라고 불리는 엘링 홀란드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점은 아쉬웠습니다. 메시, 호날두 세대를 이을 음바페 홀란드 대전을 기대했던 축구팬들에게 홀란드의 월드컵 데뷔는 무척이나 기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U20 월드컵에서 홀란드는 한 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면서 득점왕에 올랐고 곧바로 성인 대표팀에 뽑혀서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득점을 과시 중이었습니다. 이는 클럽이나 국대나 비슷한 활약도 2000년생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제대로 된 준비와 전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선 홀란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세계 최고의 왼발잡이 패스마스터로 명성을 떨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